자,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아니죠, 뭐 좀 길게 보면 12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유치원까지 합치면 15년이라는 세월을 달려오셨어요. 이런 세월을 묵묵히 달려오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길만, 물론 힘들고 지치고 좌절도 느끼겠고 실패도 느끼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꽃길이 쫙 열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제 20회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와 또 비슷한 시기를 거쳐온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이번 행사는요, 우리 경남 도민일보가 주최하고 있고 창원 특례시가 후원해서 만들어지는 행사입니다. 고3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고 싶었고 듣고 싶은 분들을 모셔서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초청팀의 공연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순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TV와 유튜브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강성주 박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넘어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좀 마음껏 좀 펼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진짜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누군지는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인사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와, 어때요? 조금 홀가분해요 이제? 저도 고3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왜 생각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두자. 야, 너네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폐부를 찌르고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요. 오늘 소통이 잘 되네요. 좋습니다. 저는 아까도 소개받았던 안될과학이라는,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안될과학 쳐서 첫 번째 동영상을 보면은 맨 위에 궤도님이 뜰 거고, 그 밑에 제 영상이 뜨고 있을 겁니다. 어제 급하게 스타쉽 하나 찍고 왔거든요. 스타쉽 두 번째 발사한 거, 그 스타쉽 말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 순간 놀랐어요. 그 스타쉽 말고. 저도 가보고 싶어요 거기는. 그 스타쉽 말고. 저는 천문학자잖아요. 천문학자로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연들을 되게 많이 가보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라고? 되게 걸쭉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할게요. 그렇죠. 외계인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인이 살아 있습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없다고 생각한다. 죽어도 없다.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다 믿네요.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볼까? 맞아요. 너무 넓어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심정을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렸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맞아요? 아니야? 아니면 이건가? 난 놀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나, 약간 이 마음인가?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요즘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문구로 심지어 한글로 넣으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외계인을 설명을 하려고 또 외계 생명체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 정도로 설명을 할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외계 생명체, 외계 행성을 찾은 지가 채 30년밖에 안 됐어요. 외계 행성을 첫 번째 외계 행성을 찾은 지가 30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이야기 왜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저는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성이 뭐죠? 네, 별이에요. 별. 그죠? 영어로는 스타예요. 이름도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저는 천문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저런 별구름 속에서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작은 별, 큰 별이 태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 제가 관측하러 주로 갔던 곳은 하와이예요. 여러분들 하와이 생각하면은 끝없는 해변이 쫙 펼쳐져 있고 수영복 입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가봤어요? 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와이는 크게 4개의 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와이는 오아후 섬이라고 호놀룰루예요. 저는 비행기에 딱 내리면은 바로 갈아타고 제일 밑에 섬으로 가요. 하와이. 그 섬 이름이 하와이예요.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광경, 저도 영화에서만 봤던 그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도착하면은 바로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저기가 4,000m예요. 4,300m가 넘거든요. 숨이 이제 공기가 적어지죠. 공기가 적어지면 첫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왜 저기다 망원경을 지어놨을까요? 그렇죠. 별 보려고인데 왜 저기다가? 그렇죠. 잘 보이니까. 공기가 적어서 잘 보이니까. 여러분들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 알죠? 그게 천문학자들한테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별은 반짝이면 안 돼요. 반짝반짝하는 거는 공기 때문에 반짝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데다가 지어놓은 거죠. 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전 세계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정말 별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별이 저만큼 보입니다. 이게 제가 촬영한 장면이고요. 제가 사용했던 망원경은 저렇게 큰 위성 접시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망원경이에요. 우리나라 대전에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서 있는 전파 망원경. 여기 전파 망원경이기 때문에 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망원경처럼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신호를 이미지화 시켜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면은 관측이 되는데 연구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되고 또 전 세계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릴 때만 해도 95만 명이었는데 지금 97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이거 끝나고 서울 가서 하나가 더 있고 그거 끝나고 랩미팅 가야 됩니다. 생방송 있어요. 오늘 일정이 새벽 2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달 탐사에 대한 얘기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구독 누르면 알림 누르면 뜰 겁니다. 이따가 밤 10시에. 그리고 이렇게 TV 프로그램이라든지 TVN에서 했던 다빈치 노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종종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외계 생명체를 보기 전에 밤하늘을 봐야겠죠.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낮에는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죠? 왜? 밤에 별이 보일 때만 그런 생각을 하죠. 별을 보면서 과연 저기에는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 폭이 작아요. 동서폭이 작아요. 그죠? 물론 위아래도 작지만 동서폭이 작아서 군데군데 큰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1번처럼 저는 1번을 봤지만 1번처럼 별이 보이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산 정상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인다고 하는 데가 4번 정도예요. 네. 그리고 3, 4번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은하수가 그나마 조금 보이는 것. 여러분들 이런 은하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창원 마산도 엄청나게 큰 도시라서 불빛이 너무 밝다 보니까 보기가 힘들 텐데 이제 끝났잖아. 산도 한번 가보고 캠핑도 한번 가보면서 저런 광경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 장 한번 주실까요? 여러분들 1960년대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스타트rek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왜 알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요즘 나오지도 않는데. 네, 스타트rek의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보면은 스타트rek에 나오는 맨 왼쪽 아래에 보면은 저런 태블릿 PC가 나왔습니다. 1960년대. 근데 지금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갤럭시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쓰고 있고 지금 왼쪽에 여자가 이렇게 귀를 잡고 통화하는 거 마치 뭐 같죠?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 뭐 있죠? 여러분들 항상 하는 영상 통화예요. 영상 통화를 저 때는 상상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저건 다 전부 상상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2008년에 나왔어요. 2008년도에. 네, 2008년. 와, 그렇게 잡한다고? 2008년도에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한 48년 거의 영화가 나오고 한 40년 정도 후에 저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상상만 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뭘 상상하고 있어요? 외계인. 그죠? 왼쪽에 있는 외계인 뭔지 알아요, 혹시? 여기는 다네요. 되게 특이한 모임인데 보통 학생들한테 가면은 왼쪽에 보여주면 뭐 잘 모르거든요. ET예요, ET. ET고 오른쪽에 있는 외계인 사진 혹시 뭔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나 본 적 있다 저 사진. 저게 미국 로즈웰이라는 곳이 있는데, 뉴멕시코주의 로즈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1950년대 무슨 비행 물체가 떨어졌어. 근데 진짜로 뭐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공군이든 육군이든 다 이렇게 막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UFO 같은 게 떨어졌더니 저 외계인이 나왔다는 사진이 떠돌기 시작한 거. 저건 진짜 신문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알고 보니까 저거는 다 페이크였어요. 누가 다 만든 거였어요. 직접 저 사진을 조작한 사람이 선언을 했어요. 양심 선언을 하고 저거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과 되게 그죠? 사람과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에 한글로 써도 외계인이잖아요. 한자로 써도 인자 인이 뭐죠? 사람인. 왜 사람처럼 생각을 할까? 왜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제일 똑똑한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한 생명체를 알고 있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영화 아바타에도 사람 형태를 띠되 크기하고 꼬리만 바꿔놨죠. 물론 색깔도 바꿔놨는데 뭐 색깔이야 그렇다 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라든지 소설 같은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렸던 그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을 그려봐. 그랬더니 쟤도 눈 2개 그리고 근데 문어같이 그려놨더라고요. 예, 오른쪽에는 좀 문어같이 그리고 왼쪽에는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각을 하기에는 꼭 인간처럼 생겨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형태를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외계인을 바라보는 약간의 고정관념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생명체가 외계인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우와 큰일 날 뻔했네. 사람이다 보니까 외계인을 사람처럼 그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외계 생명체를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화성도 한번 해볼 법한데 확률이 떨어지고 이 별에서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왜 못 살죠? 그렇죠. 뜨겁고 압력도 높고 너무나 고에너지가 나와요. 태양 옆에 가면은 그냥 피폭돼요. 원자 방사선에 피폭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뭐다? 행성 또는 그렇죠. 지구 같은 위성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토성이라든지 토성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는 몇 개의 그 행성이 있죠? 그렇죠. 8개가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나는 명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웠죠. 명왕성이 왜 빠졌을까요? 너무 작아서도 있고 너무 멀어서도 맞는데 맞아요. 궤도가 이상해요. 궤도가 이상하고 명왕성보다 더 크고 명왕성보다 더 행성 같은 애들이 한 몇백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명왕성을 뺀 거예요. 만약에 명왕성을 포함시키면 공평하게 세상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 200개, 300개 되는 행성들을 다 넣어야 돼. 그럼 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걸 다 외우는 것보다 하나를 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명왕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처럼 땅이 있는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 있고 뭔가 디딜 수 있는 땅이 있는 거는 4개밖에 없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나머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가스로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밖에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떨어지면은 약간 금속 수소 같은 바다, 되게 이상한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찌부러지겠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선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주시면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다른 행성계를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구하고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 사진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외계 행성도 실제로 찍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재의 기술로 단 하나의 외계 행성. 여러분들 토성 사진도 본 적 있고 목성 사진도 본 적 있죠. 그리고 다른 막 아름다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막 성운의 사진 막 이런 것도 본 적 있잖아요. 근데 단 하나의 외계 행성도 저렇게 제대로 찍힌 모습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상상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와 누구예요? 친구 손 들어봐. 나중에 그 인스타로 나한테 DM 하나 보내줘요. 알겠죠? 스타워즈의 한 장면이에요. 스타워즈의 한 장면인데 지금 해가 지는 장면이거든요. 해가 몇 개 지죠? 2개가 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다른 행성에서는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태양이 진짜 독특하고 진짜 특이한 거예요. 태양은 혼자 있죠. 다른 별이 없죠. 그리고 되게 커요. 우주에 있는 이따가 얘기도 할 거지만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저렇게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2개 또는 3개 이상의 태양을 돌고 있어요. 일반적인 행성들은 참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외계 별과 외계 행성도 있어요. 백두라고 되어 있는 별이 있고 한라라고 지어진 외계 행성이 있어요. 진짜로 작은 곰자리에 보면은 작은 곰자리에 있는 저 8번째 밝은 별이 백두하고 한라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었는데 이게 진짜 공식적으로 붙어서 쓰이나라고 찾아봤더니 논문에 정말 백두하고 한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많이 쓰이고 있고 작년에 마루라는 별과 아라라는 별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별과 행성이 2개가 있다, 각각 2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궁금해야 돼,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기에 보면 N이라고 돼 있죠. N은 외계 생명체의 외계 문명의 수예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 일단 있어요. 행성이 있겠죠. 별이 태어나요. 그래서 별이 태어나는 1년에 별이 몇 개 태어나나 FP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행성이 생길 확률. 그 다음에 F2라고 하는 거는 N2라고 하는 거기에 지구같이 딱 적당한 거리에 행성이 있을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행성에서 생명이 나올 확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지적인 생명체로 거듭날 확률. 그 다음에 그 지적인 생명체가 너무 똑똑해져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인류는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계에서 봤을 때는 박테리아와 똑같았어요. 아무리 똑똑했지만 왜? 통신을 할 수 없었으니까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계 생명 다른 만약에 외계 문명이 있다면은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쟤네 생명체가 있나 없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L은 뭘까요? L. 맞아요. 멸망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몇 년이 걸리는지. 이거를 다 곱하면은 우리가 외계 문명이 얼마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건데 답은 없어요. 사실은. 답은 없는데 이 공식 드레이크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외계 행성,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 외계 행성을 봐야 될 거잖아요. 첫 번째 외계 행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별이 죽고 터지면서 남은 시체. 우리는 그거를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백색외성도 있고 중성자별이라고 불러요. 저렇게 별이 터지고 남은 핵을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성자별을 우리는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아래로 레이저 빔 같은 게 나와. 이게 뺑뺑 돌거든요. 근데 전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게 저거예요. 딱 정확하게 1초에 몇 번 도는지가 아주 정확해요. 우리 원자 시계 있잖아요. 시계를 정하는 1초를 정하는 그거보다 더 정확해요. 그런데 저 빔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빔이 약간 틀어졌어.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이를 외계 행성이 지나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외계 행성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근처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은 아까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외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요 망원경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망원경이 저 위에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망원경으로 찾았는데 이거는 아레시보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데 천문학자들이 정말 아끼는 망원경이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 있게 떨어졌어요.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미국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돈을 아끼다가 저렇게 사고가 났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외계 행성에서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저기서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놀래고 다들 저쪽에서는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된 걸 뭐라고 부른다? 네, 이거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포스터예요. 첫 번째 외계 행성 발견을 기념해서. 근데 뭐라고 붙었죠?
좀비 월드라고 붙어 있어요. 좀비 월드. 좀비는 뭐죠? 죽어 있는 거죠. 만약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서는 살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한 3년 됐죠. 한 3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이분들이 받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른쪽 두 분은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공로로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그 첫 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한 사람들이냐는 아니에요. 원래 진짜 당시에 이 외계 행성이 발견된 게 1992년이거든요. 처음으로. 뭐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5년생이죠. 와, 여러분들 태어나기 13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됐거든요. 진짜 부럽다. 새삼 나이를 들으니까. 아무튼 1995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저 두 사람이 폴 버틀러하고 제프리 마시라는 박사님들이 외계행성 헌터들이었어요. 제일 많이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유명하고 있었는데 정작 찾은 사람은 요 두 사람이에요. 저 교수님하고 제자인데 저 제자는 심지어 천문학과도 아니었고 저 교수도 천문학과를 의도치 않게 천문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했는데 저 첫 번째 외계 행성을 찾은 거죠. 근데 저 첫 번째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았냐 보면은 오른쪽에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자료를 보고 이거 뭔가 앞을 계속 가리는데 그래프가 계속 돌아오는데 이렇게 해서 외계 행성이 있을 것 같아라고 검증 좀 해주세요라고 이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아까 봤던 폴 버틀러 박사님하고 제프리 마시. 왜냐면은 당대에서 가장 유명한 외계 행성 헌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맡겼더니 이 사람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검증을 했더니 맞아. 그런데 왜 우리는 찾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목성만한 큰 행성이 이 태양과 같은 별 앞을 수성보다 더 가까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게 안 되거든. 당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들이 더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찾아서 검증해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네. 그럼 우리 자료도 버렸던 자료들도 한번 볼까? 그랬더니 6개월 만에 6개가 나온 거죠. 원래 저 사람들이 먼저 찾아서 노벨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빠져서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어떤 것들을 할 때 나중에 되게 다 오픈 마인드로 다 생각을 해보고 항상 고정관념 없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분은 노벨상을 자기가 탈지 몰랐던 거죠. 노벨상 발표하는 순간에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을 가고 있었는데 도착했더니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이메일이 왜 우리 꺼놓잖아요. 통신이 안 되니까 이메일이면 전화가 막 엄청나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게 공항에 있는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내가 노벨상을 탔다니 약간 막 이런 거. 날 왜 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노벨상을 탔냐면은 아까 우리가 외계 행성을 왜 찾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외계인 찾으려고,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그런데 아까 그 큰 중성자별을 돌고 있는 그 외계 행성은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런 우리 태양과 같은 살아있는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첫 행성을 발견한 게 아까 그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된 외계 행성의 개수가 이제 5,500개가 넘거든요. 1992년 이래로. 그래서 이렇게 목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망원경 케플러 망원경이라는 게 올라가서 저렇게 많이 찾아냈어요. 근데 53만 개를 봤는데 하늘에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이 엄지 손톱보다 조금 더 큰 크기에서만 저만큼 찾은 거예요. 하늘 전체에서 찾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 전체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외계 행성들이 있겠죠. 외계 행성은 어떻게 찾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직접 보는 거겠죠. 그래서 별이 너무나 밝다 보니까 별을 가려버리면 옆에 있는 빛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 운전하는 거 차 볼 때 아빠 엄마 눈 너무 부시면은 이거 내리죠. 선바이저 내려서 운전하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별빛을 가렸더니 저 주위에 돌고 있는 외계 행성 보여요?
네.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의 한계는 저렇게 점이에요. 어떤 표면의 모습이라든지 띠가 있는지 이런 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또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렇게 서로 돌고 있거든요. 우리 태양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저렇게 돌 때마다 우리한테 올 때 있고 갈 때 있고 그렇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 외계 행성을 찾았던 사람들도 이 방법으로 찾은 건데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도플러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아, 도플러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지나갈 때 소리가 바뀌는 거 보죠. 삥 소리는 똑같이 나는데 나한테 지나가면서 소리가 바뀌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파장을 내는 것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가지고 외계 행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시 마이크로 렌즈 그 그래비티 렌즈라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별이 있는데 우리가 저 밑에 뭐 아래에 보면은 초록색 지구 있어요. 저 중력 때문에 빛이 휘다가 잠깐 저기 뾰족하고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죠? 저런 식으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태양이 여러 개가 돌고 있으면은 이 태양계를 보고 앞에 별빛이 얼마나 감소를 하는지 이렇게 별빛이 감소하죠. 네. 그리고 또 별빛이 감소해.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별빛이 감소하겠죠. 또 감소하고 이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 그래프를 보고 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이 찾았어요. 대부분의 한 80% 이상을 저걸로 찾았어요. 그래서 지구 앞을 태양 앞을 목성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 태양빛이 약 1% 정도 감소되고요. 천왕성 같이 큰 것도 0.2%밖에 감소가 안 돼요. 그런데 외계 행성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적당한 거리에 따뜻하게 우리 액체의 물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는 만약에 별이 뜨겁다 그러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면은 우리 지구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태양보다 훨씬 작으면은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태양보다 큰 별이면 훨씬 더 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이런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찾아냈고 사실 우주에는 우리 태양보다 더 작은 별들이 대부분이에요. 80% 이상.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과 같은 별을 찾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작은 별들을 찾아야겠죠. 거기서 나타난 게 바로 트래피스트 1이라는 항성계예요. 여기는 행성이 7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4개가 우리 지구와 같이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저기서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저기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이 갔죠? 네, 알려졌고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는 없을까? 우리 태양계에 있는 외계 생명체도 찾으러 갔어요. 우리 지금 찾으러 갔어요. 주스라는 보이죠? 주스라는 망원경 탐사선이 목성의 위성들을 찾으러 갔어요. 목성의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해서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목성을 딱 봤더니 이 위성 4개가 옆에 쩌르륵 놓여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부르는데 저기서 이오는 화산이라서 저거 빼고 나머지 3개는 밑에 얼음 바다로 액체로 된 바다가 가득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떠났고 그 전에 목성을 관측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목성에 보면은 이런 기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성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탐사선이 지금 떠나서 아까 유로파라든지 가니메데라든지 그다음에 칼리스토 이런 것들을 지금 6년 동안 앞으로 6년 후에 도착을 해서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왜 관측하냐? 지구에 물이 저만큼 있다고 했을 때 유로파 훨씬 작은데 물이 우리 지구의 2배가 넘게 들어있고요. 가니메데 같은 데는 6배가 넘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11배가 넘어요. 훨씬 작아도 물이 생각보다 흔해요. 우주에는. 네. 그래서 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아마 외계 생명체가 우리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있듯이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 유로파도 이렇게 구조를 해봤더니
우리 심해의 열수공처럼 막 뜨거운 그 바다 그 뜨거운 열기가 나오고 미네랄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니메데는 바다 얼음, 바다 얼음, 바다 얼음 이렇게 층이져 있어서 아마 생명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누구지?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저기가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보이저가 딱 찍었더니 딱 조만한 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저 지구 안에서 우리가 복닥복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먼 우주에서 봤을 때 과연 저 지구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다른 외계 행성을 볼 때 지금 저만한 점으로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외계 생명체, 그다음에 외계인이 존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점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고향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점이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가 전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려면 서로를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아껴주고 그런 마음이 항상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대답했던 친구 나한테 DM 꼭 보내줘요. 그다음에 그 궁금한 거 질문 아무거나 그런 것도 돼요. 항상 받는 질문이 뭐냐면 유튜브 하는데 돈 많이 벌어요? 이런 거. 그죠? 근데 뭐든 좋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누가 친구 저 뒤에 일어나서 혹시 마이크가 있나요? 마이크가 전달이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하신 말 중에 그거 외계인이 인간처럼 생긴 이유 중에 그거 크게 네 그거 인간이 지적인 생명체나 뭐 생긴 이유에 대해서 말하신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아는 정보 중에서 그 외계인이 인간으로 인간처럼 표현된 이유가 영화 같은 데서 외계인을 묘사할 때 인간의 옷을 입히는 게 외계인을 묘사하기 쉬워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박테리아조차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인간처럼 생겼을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진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모든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동물들 포유류라든지 뭐 팬더라든지 사자라든지 눈이 3개가 아니죠. 다 눈이 2개죠. 네, 팔다리 합쳐서 거의 4개죠. 네, 콧구멍이 2개예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진화를 한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수렴 진화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면은 뇌가 발달을 했을 거고 뇌에 공급해야 되는 영양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가장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앞에 여학생 일어나 볼까요? 네. 만약에요. 네. 저희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외계인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적대심을 느낄지 아니면은 친구를 하자고 이렇게 호의를 보일지 그게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천문학대 과학자들도 앉아도 돼요. 네. 만약에 정말 외계인이 왔을 때 외계인이 적의를 보일지 그러니까 싸우자 할지 그다음에 우리한테 친구하고 싶어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옛날에 보이저호에 우리 골든 디스크라고 그래서 우리 정보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담아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스티븐 호킹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스티븐 호킹은 만약에 그거 진짜로 누가 봐서 딱 보고 얘네가 보냈네? 그리고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쳐들어올 거면 그죠? 우리한테 통신을 안 하겠죠. 우리한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겠죠. 점령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선제 공격 왜 우리 전쟁할 때도 선전포고 하자마자 바로 뭔가를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준비할 틈을 안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신을 하고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적이적인 그러니까 적대적인 의미보다는 우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통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인공적인 신호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네, 또 네, 친구, 여학생 친구. 그거 하고 네, 가운데 하고 갈게요. 가운데 하고 또 물어볼게요. 가운데 친구부터 물어볼게요. 흰색 옷 먼저 하고 흰색 옷 친구 해보죠. 네. 그 블랙홀 주변에는 시공간이 왜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혹시 안 들려. 여러분들 이걸 몰랐단 말이야? 놀랐지 마요. 그럼 혹시 블랙홀을 통해서 시간 역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 역행은 자 흥분하지 말고 자 블랙홀에 빠지면은 중력이 가장 강해지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이렇게 휘어요. 근데 빛의 속도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공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공간을 이 아래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요렇게만 보거나 요렇게만 보는 건데 빛이 여기 나갔다가 일로 올 때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깊으면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에서 와 빨리 끝내라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됐다는 거죠.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시간이 늘어나기는 한데 역행이 되지는 않아요. 네. 거꾸로 역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테넷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SF 소설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거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옆에 친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니 하나만 그리고 혹시 블랙홀은 존재한다는 거는 명확한데 그럼 네. 화이트홀 또는 웜홀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나요? 화이트홀이 존재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래? 왜? 아이고 천문학자를 만났으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천문학자가 우리나라에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레어템이야. 그런데 이제 한번 만나면 이런 걸 다 물어봐야죠. 그죠? 화이트홀이라는 이론은 이제 없어요. 네, 사라졌고요.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밝혀졌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고 웜홀이라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웜홀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 공간을 휘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휘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만약에 무거운 천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을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그럼 비어있던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웜홀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엄청나게 맞는 조건이라면은. 근데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검증이 되려면 우리가 관측적으로 뭔가를 관측을 해봐야겠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데 만약에 웜홀이 존재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을 쉽게 이동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진짜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또 옆에 친구, 네, 저는 좀 관련 없는 건데요. 괜찮아요. 혹시 친한 유튜버들 있으신지? 뭐라고? 친한 유튜버들 있으신지 그거 여러분 리뷰 형이 알아요? 네? 리뷰 형, 네 알아요. 웬만한 유튜버들을 많이 친하게 지냅니다. 다들. 제가 제일 안 유명해요 거기서. 유명한 유튜버들. 또 뭐 혹시 누구? 유명한 근데 유튜버들. 먹방 쪽은 잘 모르고요. 목염 알고요. 오킹 아세요? 오킹? 누구? 오킹. 오키? 오키는 몰라요. 죄송해요. 근데 친한 유튜버들은 일단 과학 쪽은 거의 다 친하고요.
뭐 푸웅이라든지 뭐 벌 유튜브 한다든지 뭐 코코보라라든지 요런 쪽이 이제 활기가 도는구나. 주로 질문이. 예. 마지막으로 그 친구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아까 기체형 행성에서는 물과 같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구처럼 땅이 있는 행성과는 핵의 형태가 다른데 과학자들이 이런 기체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을 같은 행성이라고 칭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체형 행성하고 지구형 행성을 뭘로 칭할 때요? 아니요, 그 핵의 형태가 다르다고 핵의 했잖아요. 형태가 다르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같이 행성이라고 뭉뚱그려 묶은지 그게 행성은 궁금합니다. 그 밑에 있는 구조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모항성을 정확하게 일정한 주기로 공전을 하는데 그 형태가 구체여야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행성이라고 불러요. 명왕성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구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공전 궤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공전 궤도가 다른 행성의 공전 궤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는 거리에 내가 도는 공전의 영역에서는 내가 짱이어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애가 있으면은 안 돼. 그래서 옛날에 태양계가 막 태어났을 때 우리 지구랑 돌고 있는데 내 영역에 다른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테이아라고. 그 친구랑 부딪혀서 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달은 이제 나한테 종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행성은 내 영역에서는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명왕성은 그렇게 지배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행성 구분은 핵의 내용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전 궤도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성이 구분이 돼요. 물론 원이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마지막 질문. 저 남학생 친구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 마션에서처럼 맞아요. 달이나 화성 같은 곳에서 저희가 인류 지금 기술이나 아니면은 미래에 예측되는 기술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친구 네,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저 창신고등학교 강민기입니다. 강씨야? 네, 같은 강씨네. 네, 친구도 이따가 나한테 DM 보내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달의 토양, 화성의 토양은 우리가 가지고 아직 샘플이 없어서 가지고 온 적이 없는데 달의 토양은 우리가 샘플이 있잖아요. 달에 직접 갔다 와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달의 샘플을 가지고 인공적인 달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달 토양을 인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몇백 톤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조금 얻어서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식물이 자라는지. 일단 그 흙 자체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뭐 마사토도 있고 뭐도 있고 크기가 입자가 큰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걔네는 입자가 여러분들 백사장에 있는 모래보다 더 고와요. 완전히. 그래서 물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 그래가지고 식물을 심어봤는데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에 우리가 아예 더 큰 입자를 가지고 뭉쳐가지고 다르게 입자를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 될 건데 마션에서도 보면 그냥 흙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근데 마션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화성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토양의 질이 그러니까 입자의 질이 우리 지구하고 비슷해요. 크기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바로 영양분만 주면은 그때 영양분 못 쓰죠? 그쵸? 똥 쓰죠? 네. 사람들 병원을 다 뜯어가지고 영양분만 공급이 된다면 생명체가 자랄 텐데 달은 힘들 거예요. 달 토양은 현재 힘들어요. 근데 달의 토양으로 건물을 짓는 거는 가능해 보여요. 그 실험은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고 오늘 1부 토크쇼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또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느끼기에 지금이 진정한 자유일 것 같지만 또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분을 고이 간직하면서 앞으로
멋있게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볼 텐데 여러분들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고 그리고 함께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첫 무대는요, K-pop 댄스 뭐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한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NF1 크루의 댄스부터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y yeah, 소리 질러! 아무 생각 말고 너의 이야기대로 걸어와 어두운 어제가 오늘을 삼켜버리기 전에 내 목소린 더 퍼져야 해 소리치면 돼 내게 no more trouble Baby we go wild 1, 2, 7 swat 날 앞으로 찔러봐 좌우로 내질러봐 날 앞으로 찔러줘 눈대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난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웠어. 실수하기도 전에 자신을 감춰야만 했어. 눈길을 끌지 않게 내 모습을 감추는 거야. 부딪히지 않으면 실수할 일도 없어. 눈을 피하는 거야. 뜨겁다는 건데 그래 피하는 거야. 넌 알잖아. 알고 있어. 항상 하늘로 바라보는 나. 다른 나를 찾아보려 했지만 톡톡 창을 두드려 나 손을 흔들었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 한참을 그저 기다렸지만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 나 손을 흔들었죠. 보이지 않나요? 왜 아무 얘기조차 없나요? 사람들의 시선에 진심이 담겨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이 원하는 대로만 되진 않나. 눈을 피하는 거야. 뜨겁다 느낄 때 그래 피하는 거야. 넌 알잖아. 알고 있어. 항상 하늘로 바라보며 다른 나를 찾아보려 했지만 톡톡 창을 두드려 나 손을 흔들었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 믿고 한참을 그저 기다렸지만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 나 손을 흔들었죠. 보이지 않나요? 왜 아무 얘기조차. 만약 텅 빈 숲속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홀로 남는 순간 누가 알기는 할까. 만약 텅 빈 숲속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홀로 남는 순간 누가 알기는 할까. 만약 텅 빈 숲속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홀로 남는 순간 누가 알기는 할까. 만약 텅 빈 숲속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홀로 남는 순간 누가 알기는 할까. 만약 내가 그 순간 소리치기는 할까. 내가 아프다 해서 누가 알기는 할까. 항상 하늘 홀로 바라보는 나. 다른 나를 찾아보려 했지만 톡톡 창을 두드려 나 손을 흔들어줘.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 한참을 그저 기다렸지만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 나 손을 흔들어줘. 보이지 않나요? 왜 아무 얘기조차 없나요? 나 혼자인 건가요?
시작을 비로 꿈에서 그리던 미래가 보여 정말 오늘 밤에 무릎 꿇고 청혼하나요.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안돼. 지와 꽃을 전해줄 일 로맨틱한 분위기는 제게 맡겨요. 그래 변치 않는 것 그녀를 향한 내 사랑 변치 않을 것 고상들이 더 편하단 것 내가 닿지만 모든 약속들 꼭 지키고 말 거야. 그렇지? 변치 않는 것 모두 다 너에게 달렸어. 몇 살이죠? 자, 이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우리 매일매일 어른이 되지. 저갈 하늘 아래 축복을 노래해. 이 땅의 영원한 행복과 함께 또 넘치는 사랑과 함께 푸른 하늘 위로 아름들 깃발이 휘날려 깃발이 휘날려. 변치 않는 것 우리 함께 있다는 것 변치 않을 것 아픈 할수록 없지만 좋은 날들만 계속되기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 항상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나의 마음 그래요 뭘 망설이나요 그대 원하고 있죠 눈앞에 있는 나 알아요 그대 뭘 원하는지 뭘 기다리는지 그대여 이리 와요 나도 언제까지 그대가 생각하는 소녀가 아니에요 이제 나 여자로 태어났죠 기다려준 그대가 고마울 뿐이죠 나 이제 그대 입 맞추는 여자가 돼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도 오늘을 기다렸어요 잠든 숨을 속에 내게 줘요 그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그대 기다리며 나 이제 눈을 감아요 나 이제 눈을 감아요 Jackie 원샷 한잔 해발까지 쇼핑백 가득한 야생일 아무 노래만 들어도 세비 손엔 도무지 like trap daddy 장르가 뭐든지 해난 캐리 힙합이냐고 물었고 내 쉐리 문제는 99개가 있지만 항상 말했어 정답 Feel like I'm no feel like a 남자 너무 그담자로 찐으로 부인이 파퍼 물어 one time 더 니가 날 아냐고 말로는 쉬워 내 느낌을 만들어 내가 할게 하얀 조명 아래 스피로 만들어 trap 안에 chance My life ain't that easy 내 밥줄은 또 sticky
I just bought a new grill, shining like a new whip. Adam got a new drip. I'm a nappy-headed black little cool kid. Yeah, I stack that, make that, break that, take that. Got 100 ways I can flip that, get back. All up in the money just to get back. Bitch, back up. No, you probably need a tic-tac. It's that. Bitch, you front on me. Why you wanna act like this? Rollie on my wrist, so she wanna have kids. Cuffs on my wrist, so the cops don't trip. I'm too fly to fight. Can't afford my price. This a white tee. Bitch, bite me. I'm on a high. They on the low. You killing my vibe. Get out my zone. Said I'm on a high. They on the low. Always in control, you know what I'm saying? I slam the door when I come into the bedroom, cause I'm the king of the castle. Turn me on, turn me loose. Try to hit it, it's a hassle, come get some of this. Don't forget the innuendo, play me like the tango. Never ever let go, keep it so loud, you be hitting the crescendo. Don't free me, so latito. Come baby, come baby, baby, come, come. Come baby, come baby, baby, come, come. You gotta give me love and then you gotta give me some. You gotta give me love and then you gotta give me some. Come baby, baby, come, come. Come baby, baby, come, come. Well, you gotta give me love and then you gotta give me some. You gotta give me love and then you gotta give me some. Come baby, baby, come, come. Come baby, come. All together now, come on. 왕따 state of mind. 누구도 내가 간 길을 절대 못 가. 그 누가 보기엔 난 누구보다 underground. 근데 방송 출연하고 회사는 grand line. 그래 너넨 지켜봐 그냥 얼빠진 채로. 내 얼굴 말고 행볼 그래 얼빠니넨 됐어. 대신 내 앨범 통째로 듣고 난 다음 나와. 비슷한 진짜 백인 인스타 말고 진짜 나를 따라와. Who you know that can flow like me, keep it roll like me, raise the status quo like me. 이런 건 대충 7년 전 이야기. 2015년 내가 쓴 누명 like VJ. No you wanna doubt me. 근데 켈리로 가는 비행기야 뭐니. 네모난 바보 상자 안에 말고 지금 난 여기. 천리안 쌍안경으로 보는 내 미래와 경치. 여러분들의 셀럽과 오빠들의 몰락이 보이지. 난 그 시소 반대편 위에 365 지구가 태양을 돌지. 360도 그 사이 변하는 건 내 집 내 차 내 스튜디오. 허난의 왕따 같은 태도는 치유한데 불치병 아니라 surgeon. 말해줘 이 병의 원인. I think it's like that. Columbus, Apollo, 11도 프랑스 혁명단 두대 motherfucker I'm on it. 지금 난 outside of status 자초한 state of mind. 외톨이 기분 탓은 아니고 이게 내가 걸어온 삶. 누가 뭐라 해도 fuck you motherfucker. I'm on it 24/7 365. 멈추지 않아 거짓말 같아 보이면 잘 봐. 작년 돈 보여달란 방송 나갔다가 대략 10개월 만에 세운 내 커리어. 10년 동안 바닥에서 구른 너네보다 훨씬 더 많지. 이건 과신 또한 착각하는 현실이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잠의 성과 도모하며 도끼 형한테까지 손 내밀고 빌렸지. 200만원 내 소신 담은 음악. 키보드 천사 부셔진 fingers. I'm on it from Seoul to LA Kelly vibe. We own it. 거라고 떠드는 만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 두 번 다시 날 의심하지 마. 서울시부터 켈리까지 yeah we own it. Fly mileage 비행기 yeah we own it. Overdose MEZZ we own it. 한 번 더 말해줄게. Say what? 서울시부터 켈리까지 yeah we own it. Fly mileage 비행기 yeah we own it. Overdose MEZZ we own it. Last but not least homie we own it.
경남 도민일보가 주최하고 창원특례 씨가 후원했던 제20회 열합을 위하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화이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